안녕들 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려. 아따, 민법 즐겁겠구만. 그래서 또 민법을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무슨 뭐 중개사법 이런 게 뭐 벌칙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 잘 정리해놓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그 취소 그다음에 조건 기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건 기한부터 마치고 무효 취소를 총 정리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128쪽을 쭉 펴시면 조건 기한 할 텐데, 여러분들 그 128쪽 왼쪽에 보시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나오죠. 그 날개 왼쪽에다 여기다가 밑에다 메모.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메모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제5장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5장 법률행위를 배우고 있죠.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그것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면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법률행위가 되면. 메모. 그러면 제1절에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제1절 총칙. 여기는 계약의 내용의 총칙.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다.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이므로 권리변동 안 생기게 되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제2절은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 권리변동이 생기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 배웠다고요. 제3절 대리행위에 의한 권리변동 생기려거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제4절은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제5절, 오늘 배울 주제가 조건과 기한이다. 그러면 계약서,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 배워본들 매매계약을 배운다고.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에다가 이제 매매계약서에다 요게 들어갔다는 것이야. 그럼 매매계약서에 조건과 기한이 들어갔다면 권리 변동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이렇게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를 다 같이 조건 있는 행위, 기한 있는 행위.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우리는 여기다가 이름만 붙이면 돼. 다 같이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이, 재산권은 상속, 또 공통된 특징이 다시 상처, 대폭, 대위, 포기. 재산권은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고 재산권은 포기할 수 있다, 이거 배운다고. 그래서 상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재산권은 포기할 수도 있음 없음. 그러면 조건부 권리도 이런 짓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이거 이제 이렇게 접목시켜봐 좀. 조건부 권리도 다 같이 상처, 담보, 상속 처분,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큰 틀을 지금 맞춰서 공부하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건과 기한을 여기 부관이다, 이런 말을 써. 부관. 그러면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조건과 기한, 매매 계약서에다가 둘이 매매를 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모든 계약의 내용을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이 부수된 약정, 그것을 우리는 부관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부관. 그러면 부자를 안 들어봤느냐? 11월 달부터 한 바퀴 돈 사람들은 다 같이 부정성, 부수된 권리 다 들어봤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 해석법학이다 또는 개념법학이다 이런 말을 배우는데, 조건과 기한을 들어가기 전에 말을 보면 부관이다 그 말은 계약서에 부수된 약정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우리는 이 부관을 한두 개 공부했냐면 아니야. 다 같이 환매,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부 이게 부관이야 이게. 그럼 요것과 분리해서 요것만 나중에 없애버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 하면서 내가 너에게 증여를 하마. 다만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주마.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취득한다고 아들이 공부하는 게 코피 터지면서 하는 거예요. 지혜비 닮아서 성실하기는 해. 머리는 미련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하는 것을 보니까 죽겠죠.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면 주마. 그것을 그냥 그 자격증 취득 안 해도 주겠다. 이렇게 취득한다면이란 단서를 둘이 합의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겠어.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부간에 증여를 해. 자, 네가 혼인한다면 아파트 주마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혼인한다면 아파트 주마 해서 큰딸이 혼인하고 아파트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아빠는 검단으로 전세 살러 가래. 큰딸에게 네가 혼인한다면 아파트 준다 그랬어. 그럼 그 계약은 우리가 지금 그 법률행위가 먼저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지. 큰딸아, 네가 혼인하게 되면 아파트 주마. 그런 이제 혼인한 것이야. 약속 지키시오. 유효겠어, 무효겠어. 이제 그거 배워야 돼. 유효, 무효. 응? 유효? 아직도 유효, 무효인지도 알려거든. 한 석 달 더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냐면, 우리는 혼인한다면 증여한다 이런 단서가 개인의 자유, 신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다 같이 가족행위에는,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이혼, 상속 이런 거에는 족이 못 붙인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과 기한 앞에서 족이 없다. 그럼 만약에 붙여 있으면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네가 혼인한다면 증여. 자, 단 혼인하거든 주마. 이게 이제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만 분리해서 조건 없는 행위로 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지금 이거 얘기했어. 두 사람이 네가 혼인한다면 아파트 주마 했는데 다음에 혼인한다면이라는 단서를 합의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어. 그런데 혼인한다면 주마 했는데 나중에 혼인하고는 아버지가 혼인한다면 준다고 했은 게 주시오. 그러니까는 혼인한다면이라는 단서는 가족상의 행위에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다. 그랬더니 그건 조건 없는 행위로 해야죠. 갔더니 판사가 그래서 이 조건이나 기한은 네가 혼인한다면 증여하겠다 했을 때 증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조건만 분리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렸다는 거야 이게. 즉 뭔 얘기냐면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단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분리해서 조건 없는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조건만 따로 그것만 무효로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부관이야.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어차피 얘기해도 모르니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내가 큰 틀을 설명해 드린 것이야.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도 다 같이 조건부 권리가 생긴다. 상처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부수된 약정이라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좌우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니 요것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도 없고 요것만 분리해서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니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법률행위 아니잖아. 여기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지금 배우는데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우리가 자유롭게 붙인 것이 아니니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큰 틀이라고. 자, 한번 읽어본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도 이제 바보 다 됐어. 일단 자, 조건이 기한이 뭔지를 보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을 봐. 페이지 128쪽을 봤더니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소 동그라미 있죠. 발생 소멸을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 무엇을 소멸을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기한은 다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나 기한의 정의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효력의 지금 여기 법률행위의 유효무효를 그 얘기야. 유효무효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다 같이 장불사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불사 동그라미 쳐야 돼. 장불사 이렇게.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자봐.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준대. 증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준대. 근데 단서를 달아. 개가 죽으면 준다 그랬어. 네가 키우는 개가 죽으면. 응? 개가 죽거든. 뽀시기가 죽으면 집을 주마. 그럼 뽀시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죽는 날짜는 현재요, 앞으로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앞으로 개가 죽는다고 하는 날짜는 틀림없이 와, 안 와? 오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틀림없이 온다. 그래서 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장확사라고 하고, 네가 중개사 취득하거든. 자격증 아파트 주막을 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응? 이름이 뭐요, 당신? 안 들려? 귀 먹어서 내가. 정광훈? 수인이, 이름이, 아는 게 수인이. 수인이 네가 자격증 취득하거든 집을 주막을 해서 취득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할 것 같지? 저기 세인은 그렇지. 그럼 취득한다면 집을 주마 했을 때 취득한다는 사실 있잖아. 그날은 장래 사실이고 앞으로 올 사실이야. 꼭 올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근데 객관적으로 꼭 오는 날은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은 그렇게 이해해. 다시 꼭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오는 날 이렇게 해버려. 다시 장래에 오는 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 이렇게 구별해. 오는 날은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은 조건이라고 한다니까. 쉬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했을 때 돌아가시면 요걸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해라고. 그럼 돌아가시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근데 언제 갈지 모르지? 그런 걸 다 같이 불확정 기한. 자, 네가 30이 되거든 집을 사주마 그래서 주면. 그럼 30이 되는 날은 틀림없이 오더라 안 오더라? 정해져 있지? 그런 걸 다 같이 확정 기한. 그냥 이름은 아주 이해하면 돼. 근데 오늘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해. 조건은 틀림없이 오는 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 기한은 틀림없이 오는 날. 됐지? 그럼 여기에 틀림없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은 안 오는데, 조건은 이제 그날이 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이렇게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돼. 그날이 왔을 때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 다시 한번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 발생하기로 붙인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여러분 용어가 이게 조금 헷갈려.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멸한다 아는데 정지는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발생, 소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을 뭐라고? 해제 조건. 발생하기로 붙인 조건을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다가 이제 정발, 해소. 근데 외우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단순화시켜서 반복해야 돼. 뭘 외우는 것은 최소한 유치해야 돼. 유치해야 한다고.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발정, 해소. 이렇게 외우면 돼. 발정, 해소. 그 다음에 기한에도 조건은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그날이 오면 효력이 시작하는 기한을 다지 시기. 그 다음에 그날에 오면 효력이 끝나는 기한을 종기. 이래서 괜찮아. 이런 거 쉬웠다고 이게. 시작한다 시기, 끝난다 종기.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어디 다시 해.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고. 장래의 사실. 근데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의존해. 그럼 유효, 무효를 장래에 의존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조건인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따져. 발생 조건. 그래서 발생하면 정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외운다. 시발, 정발. 요것만 외워도 돼. 시기도 발생, 정지도 발생. 그 다음에 해제는 흔히 말 그 자체가 발생하겠어, 소멸하겠어? 소멸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종기도 소멸한다 이렇게. 동의해?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과 기한은 뜻은 알았어. 조건과 기한은 뜻은 알았다고. 조건은 틀림없이 온다, 모른다. 불확실해,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리고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쭉 넘겨서 133쪽으로 한번 가보자. 133쪽에 맨 의 봤더니 양가로 1번, 다이아몬드 1번에 양가로 1번 봤더니 발생, 소멸. 동그라미 쳐봐. 발소. 발소 또는 채무 이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 갚는 날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는 날을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이행을 해야 되면 이것은 반드시 기한이고 안 해도 되면 조건이야.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 자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봐. 쭉 내려와서 법률 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자 밑줄 그으셔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부관일 내용을 보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면 그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날이 오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면 그건 조건으로 보자, 기한으로 보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 조건.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때에는 기한이다,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고 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요 반대로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밑줄 그으셔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날이 오든 안 오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을 해보니까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 내용을 판사들이 해석해보니 그날이 오든 안 오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기한이요 조건이야. 그렇게 기한이라고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면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기한이야. 시기야, 시기.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 따라서 조건에는 이제 조건과 기한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봐. 조건부 법률행위는 형제간이 우리는 법률행위는 형제간이 몇 형제라고 그랬어?
이렇게 법률행위는 딱 성립이 되면 확정유효 아니면 또 확정무효, 또 불확정유효, 또 불확정무효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야. 계약의 법적 상태는. 그래서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형제간이 몇 형제? 쓰지 말고 그런 거 머릿속에 다 담아있잖아.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맨 밥만 먹으면 그거는데 뭐. 그래서 조건부 계약 그런 거야. 조건부 계약. 그러면 조건부 계약도 형제간이 몇 형제? 다 같이 확정무효, 확정유효, 불확정무효, 불확정유효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형제간이. 그런데 일단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여기 이제 네가 중개사 취득허거든 준다. 그러면 요 취득허는 날이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 여기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아들 오고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아파트 주마 증여에다가 단서를 붙였어. 그러면 이제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날이 오면 효력이 발생하는가 소멸하는가를 따져. 그날이 오면.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주마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는 걸 성취라고 그래.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효력이 안 생겼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불확정무효.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불확정무효야 이게.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불확정무효면 성취가 되면 여기서부터 자격증 취득하면 다시 확정유효. 못 따버리면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무효 이렇게 되겠나? 다시 성취 불성취. 그러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거든 집을 주마 했을 때는 불도래라는 건 없어. 기한은. 그래서 기한은 항상 도래만이라는 거야. 기한은 네가 30살 먹거든 집을 주마 했을 때 30살 먹기 위해서 밥 3그릇씩 5그릇씩 더 먹는다고 해서 빨리 30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 와. 날짜가 되어야. 근데 조건은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주냐 했을 때 1년에 따든가 2년에 따든가 또 새롬에 가든가 다른 데 가든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진다. 3년짜리도 될 수 있고 5년짜리도 될 수 있고 못 달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에서는 다 같이 계약의 상태와 그 변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의 상태와 그 변화를 모르면 공부가 어려워. 우리 지난주에 무권대리계약은 어디라고 그랬어? 무권대리계약은 무권대리계약은 여기잖아. 그럼 무권대리계약은 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은 여기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확정무효. 응? 확정무효. 이제 막 정신줄로 왔네. 다시 철거. 상대방이 처리하거나 본인이 거절하면 확정무효가 되잖아. 어째 백헌 문화생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이게 한편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학으로는 달라. 무권대리계약이 어딘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 무권대리계약은 여기인데 어떻게 하면 확정유효가 돼? 추인. 단독 상속. 추인이나 단독 상속이 되면 등기가 유효가 되잖아. 다시 상추, 철거. 그거 외워주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나는 뭔 짓 했지? 그래서 여기 배웠잖아. 본인이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본인이 거절해서 확정무효가 되면 끝나는 거요. 대책 있는 거요. 대리인의 책임 생겼잖아 이런 거. 다시 본인의 거절로 확정무효가 되면 선무상한 대책이 있다. 생각나 당신? 생각 안 나도 난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려거든 반복되고 어떤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를 배우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계약을 배우고 계약의 법적 상태를 배우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는 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무권대리 계약에서 불확정적 무효인데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는 게 초래 아니냐 요거. 그럼 확정 무효로 파기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계약의 법적 상태. 자, 물어본다. 계약의 법적 상태는 몇 가지요? 손 들어 다.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돈 조금 내신 분들. 야, 나는 작년에 5월 달에 가서 합격했는데 너도 가거라 해서 온 사람들은 잘 왔어. 근데 민법은 뭘 배우냐면 계약의 법적 상태가 4가지라니까. 여기 성립이 되면 형제간이 다 같이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근데 정지 조건은 여기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그럼 정지 조건은 여기인데 성취가 되면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불확정 무효에서 성취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효력이 변한 때부터 효력이 확정돼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게 기본이야. 이게 다 변하면 소급표 있다. 변하면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계약을 배우는데 우리는 계약의 내용 중에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민법이. 우리는 계약을 배워. 근데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매매계약을 배울 때 매매계약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적용돼. 그리고 정했어도 그것이 민법의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그러므로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둘이 이제 증여를 해. 네가 중개사 따면 아파트 주마. 그랬더니 우리 줄라면 지금 주셔. 월세도 없는데 내가 월세 받아 쓰게. 상가 건물 주마. 아버지. 맨 거짓말 해갖고 그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자식이. 그러니까는 자기 취득하면 준다고 할 거 지금 미리 줘. 그랬더니 너 이 자식아, 너는 이혼했잖아. 이 자식아, 너 각시 도망가 버리고 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해. 그러면 자기 지금 취득하면 주는데 그러면 취득하면 요때부터 월세 받은 것 있죠? 그야 모아두었다가 주시오. 그럴 수도 있어 없어? 둘이 자기 지금 취득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기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겠어? 민법은 두 사람의 합의가 우선해. 합의. 그럼 합의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든가 합의가 있어도 그것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적용이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민법을 배우는데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해보자. 자, 페이지 132쪽을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해봐. 132쪽에 147조를 본다. 다 같이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시작. 그래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봐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취한 때로부터에다 몇 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성취한 때로부터 몇 줄 것이고 소여 비소여. 비소야 이게 민법에 비소라고 쓰여 있어. 근데 원래는 무효가 이렇게 유효로 변하면 소급표가 있어야 돼, 원칙이. 무효가 이렇게 효력이 변하면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야, 이게. 근데 두 사람이 사망을 봐, 사망. 자, 당사자가 시작.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그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서 아버지 그 월세 받은 것 지금부터 못 해두었다가 합격하면 그때 한꺼번에 다 주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그럼 두 사람이
계약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한다 그래. 다시 한번 계약한 날로부터.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될 때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로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했다면, 자, 문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계약이 다 같이 강행법규, 반사회적, 아니라면 다 유효해요, 이게. 민법에서는. 뭐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걸 전제해서, 뭐 통정 의의표시 아니라면 그 계약의 내용이 민법의 강행법규에 반한다거나 반사회적 행위라면 무효지만 그러지 않다면 다 뭐가 돼? 유효.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면서 소급표 인정하기로 한다면 그에 의한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다 같이 계약은 99%가 다 유효여.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계약은 유효이다. 근데 언제 무효요?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민법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민법의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면 그 무효가 돼. 따라서 조건을 붙일 때 소급표 인정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도 다 유효라는 것이야. 동의해? 자, 다시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소급표가 있냐 없냐는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 그래서 조건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의의를 물어봐. 의의. 다시 시발 정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민법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용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반복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그것을 꺼낼 수 있지 않나. 그 아웃풋이라고 그러거든. 일단 머릿속에 많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어가 많이 집어넣고 그걸 분별력을 갖고 연습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지금은 먼저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봐서 반복되는 용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구별 능력을 갖는 거야. 구별 능력.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조건에서는 의의를 물어봐. 다 시발 정발. 해소 종소. 해소 종소가 어려우면 그냥 발정해서 이렇게 외워. 두 번째는 소급표라고 하는 말은 어느 문제 지문에서 나와버려. 소급표. 그러니까 소급표가 뭐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그래서 소급표 유무를 묻는데 우리는 특약만 나오면 민법 이제 나중에 가르쳐요. 총칙에서 민법 총칙 배우는데 이 특약이 무효인 경우가 두 개 있어. 무효인 경우가 다 이제 사기 취소 배제 특약. 기한 도래 후 소급표 인정 특약. 즉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강행법규가 사기여고 그 다음에 저 시기부 법률행위가 있어. 그래 두 장 넘겨보자. 134페이지에 152조 읽어본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시작.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효력이 그러니까 이제 시기는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럼 종기는 시작하고서 효력이 잃겠어. 생겼다가 효력이 잃겠지, 종기는. 근데 거기에 그 밑에 해설을 봐. 기한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지? 이제 거기다 밑줄 긋는 거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돼. 기한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지므로 그래서 기한에다가 소급표 인정 특약을 하면 유효요 무효야? 무효다 그 말이야. 조건에는 소급표 인정 특약을 하는데 그건 괜찮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지금부터 월세 받은 것 해서 그때 주지. 그러면 기한을 붙이나 마나 같다 그 말이야. 조건은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큰아버지가 작은 아들 조카에게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마. 그런데 너 또 의대 간다고 자퇴하면 안 돼. 벌써 3년째거든. 왔다 갔다 한다고 조카 이 자식이. 그래서 만약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주었던 생활비 매달 100만 원, 등록금 한 학기에 500만 원을
처음부터 다 내놓기로 한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소구표를 붙여도 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집을 주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주마. 만약 안 돌아가시면 생활비 도로 내놓기로 한다 했어. 만약 안 돌아가시면 생활비 내놓기로 한다 썼는데 안 돌아가시는 날이 생겨 안 생겨? 알아들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을 준다. 2. 만약 안 돌아가시면 생활비 도로 내놓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 쓴 거예요, 시방. 자, 이제 감이 왔지? 근데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그래서 소구표를 붙여놔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게. 그날은 꼭 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한에다가 소구표를 붙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요. 볼 필요가 없는 거요. 나중에 검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야, 기한에. 그래서 기한에다가 소구표 인정 특약은 효력이 없다. 검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냥 소구표를 잘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봐라.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 네가 증여를 해.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한다. 우리가 임자 내 아파트 자네에게 줘. 그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응? 화진씨, 신랑이 화진아 내가 아파트 너에게 하나 줘. 근데 너 바람나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하고 계약서 쓴 거예요. 됐나? 그러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니까 이혼했어. 봐.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한다 해놓고 이혼했다고. 이제 등기해 줬겠지. 소유권 돌려줘야 돼, 돌려주지 말아야 돼. 원래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한다는 단서하에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게 무효야. 무효. 근데 이제 돌려주었지. 받을 수? 우리가 배웠잖아. 반사일의 행위는 반청 없다. 다시 반청 없다. 이게 지금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한다. 그 계약의 내용이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 지금. 그럼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했다면 반사일의 행위자는 돌려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했어도 당신 거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있는데 시험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틀렸어. 다시 한다.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시험이 다시 조건 없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런 말에 나오면 마저 틀려. 틀려 이런 거에.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아까 부수적 약정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약정만 없앨 수는 있지만 조건 없는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마저 틀려. 틀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놓아야 틀리지 않도록 해. 그냥 객관식은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면 이해해 놓고 있으면 탁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 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왜냐하면 계약서 일체로 이루어져 있어. 조건이. 계약서 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건만 분리해서 그것만 무효로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가 이혼하거든 네가 혼인하거든 집을 주마 그래서. 그런데 혼인한다면이란 단서 없는 것으로 해서 막 달라고 우기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다. 네가 혼인하거든 집을 준다. 유효여 무효여? 응? 무효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시 한번 신분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혼인하기도 싫은데 괜히 집 때문에 혼인하잖아 지금. 그럼 그 사람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가족행위에 조건 붙이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혼인하면 준다 유효, 이혼하면 준다 무효.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돼. 혼인은 좋고 이혼은 나쁘고. 어째 이혼이 나빠? 빨리 이혼이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한번 가서 살아보니까는 좋잖아. 자유를 택했으니까. 맞지? 그 이혼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나 지금?
아니, 이혼을 해버렸으면 다시는 허지를 말아야지. 이혼하고 딴 놈하고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거면 안 돼, 그건. 그거 한 번 경험해서 얻어 맞아봤으면 됐지, 또 뭐. 마음속으로 말이야. 그래서 공부는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소구표가 나오면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니까, 민법에서. 소구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보자. 또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어려워해서 그냥 오늘 내 정리를 해버리려고 그래. 일단 조건부 법률에도 형제간이 몇 형제야? 4형제. 그래서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불확정적 무효이고, 시기부는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기한은 그냥 불도래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 이제 성취, 불성취, 성취되면 확정유효, 불성취되면 확정무효인데, 문제는 소구표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특약에 의해서 소구표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자, 이제 외워본다. 조건은 소구표가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 그렇게 외우라고. 다시 한번, 조소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32페이지 간다. 132페이지에 147조가 제일 중요한 조문이야, 여기서. 근데 147조가 제일 중요한 조문인데도 숨어 있잖아,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요즘에 이윤규 변호사가 있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방법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사법시험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읽어봐야, 아, 우리들이 이미 다 해주고 있어. 그거 다 보고. 되도록이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공부 내용을 간략화 시켜서, 간략화 시켜주잖아. 지금 공통된 거 계속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복되는 거 나오면 암기시켜주고, 변별력 심어주고, 자꾸 그거 하는 것을 나도 자주 보거든. 내가 해줄 게 없어. 너무 잘해서. 반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형광펜 해라 하고, 다 잘하는 방법들을 강사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47조 왼쪽에다가 메모해. 왼쪽에다 별표 넣으시고,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라고. 조소는 없지만. 그런데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게 이제 메모거든. 근데 이 말을 정리해놨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 물어보라고, 주변에. 아, 이게 쓰기는 썼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때 졸다가 쓰기는 썼는데 그 새끼 인상 써서 내가 잊어버렸다. 휴대폰 주식 띠리리기 오는 거 쭉 보다가 얼마 떨어졌는데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해서 소구표 유무는 우리 민법시험 1순위로 나오는 거예요. 소구표 유무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모의고사 볼 수도 있으니까 소구표 있는 경우 메모해봐라. 거기다가 소구표 인정. 소구표 인정되는 경우가 무권토 취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무권토 취취에 메모. 소구표 인정되는 경우가 무권, 대리, 추인, 무권.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토자 동그라미 붙여. 토지, 무권토.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우리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냐 확정 유효냐는 그냥 말이 없어. 근데 불확정적 유효라면 확정 무효가 되고 확정 유효가 되어야만 맞는데, 근데 해제 조건은 확정 유효일 수도 있고 불확정 유효일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시험에 절대. 그러니까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아, 우리 백 선생은 불확정 유효대, 어떤 사람은 확정 유효다, 다른 강사들은 그 말도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말 언급도 못 한다고. 근데 나는 불확정 유효로 다루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정 유효다는 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불확정 유효인 법률행위는 제착 사강은 틀림없어요. 판례도 다 있고 시험도 다 나오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정 유효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듣고만 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면 소구표가 있어, 없어? 근데 여기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서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은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인데, 여기는 소가 있는 거요, 소가 없는 거요?
다시 한다. 해제.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소멸해. 그때부터 소멸이야. 처음부터 소멸. 근데 해제하기로 붙인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할 텐데 소급해서 소멸이겠어? 비소겠어? 아까 조는 요 봐라. 조는 소가 있어 없어? 눈이 여기 읽어봐. 다 조소는 없다. 시작. 어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소급해서 소멸이요? 비소요? 그 얘기요 지금 비소. 그래서 구별을 해. 자꾸 틀리지 않도록. 즉 뭔 얘기냐면 이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거든. 해제와 해제 조건은 다르다 그 말이야. 계약을 해제하면 다 같이 해제하면. 자 페이지 또 한번 가보자 저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은 총칙을 공부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과 연관된 것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한 바퀴를 빨리 돌아야 돼. 여러분들은 한 바퀴를 빨리 돌고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래서 저 뒤에 해제 한번 보자. 페이지 계약 총칙에 저 해제가 있는데 페이지 354쪽을 한번 펴보셔봐. 354쪽. 빨리 한번 보고 오자고. 354. 뭐 페이지 쓸 것도 없어. 그러면 354쪽 봤더니 맨 위에 05번에 다 이제 해지. 그러면 양가로 1번 봤더니 계약이 체결되어서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나오잖아. 소급적으로 소멸. 밑줄 그었나? 어디다 밑줄 그었어? 그렇지. 제일 중요한 낱말이 소급적으로가 중요한데 그건 밑줄 안 그으면 안 돼. 소급적으로 소멸한데 해제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고 해제 조건은 다르지. 그래서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이란 그날이 오면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즉 뭔 얘기냐면 네가 중개사 자격증 딸 때까지 집을 준다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럼 취득하는 날이 오면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다고. 그럼 취득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증여 효력이 소멸해야 돼. 처음부터 소멸해야 돼. 그때부터 소멸하잖아. 다시 한다. 이것 가르쳐주면 저것 모르고 저것 가르쳐주면 저것 모르고 참 미치겠네 참말로. 참 이게 민법이요. 지금 이것 좀 가르쳐주려면 또 저것 생각해야 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다니까 아파트를. 근데 다 딴다면 주마. 딸 때까지 주마. 두 개를 기억해. 딸 때까지 주마 그러면 자격증 따는 날이 오면 증여 효력이 생겨 소멸해. 그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딸 때까지 주마. 다시 한번 따면 주마. 뭐 여러분들 머리에 뭐 이혼하면 주마. 그러고 괜히 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다짐하고 왔거든.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아는 체해서 얘 두 개 들면 또 네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하자고. 다시 한번 따면 주마. 딸 때까지 주마. 기억해? 따면 주마는 정지 조건이고 딸 때까지 주마는 해제 조건이야. 동의해? 왜? 따게 되면 효력이 소멸하잖아. 근데 여기서 자격증 오늘 지금 언제나 우리가 2020년 11월 11일 날 처음 만났어. 우리가 만난 날이. 근데 나중에 2021년 10월 달에 시험 보고 11월 30일 날 자격증 따버리면 요때부터 증여의 효력이 소멸해야 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해야 돼. 해제 조건은 여기서부터라니까. 아이고. 다시 한번 해제. 정리해야 돼. 해제는 계약을 깨버리면 이 계약을 말이야. 유효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깨자 하는 게 해제예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깨자 하는 게 해제라고. 그럼 소급해서 소멸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제를 배워. 해제 조건을 배워. 원래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지.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그러니까 소급해서 소멸이요. 그때부터 소멸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소급해서 소멸하기로 한다 단서 달 수도 있어 없어?
자, 이것이 여러분들 중도금 안 주면 자동 무효가 된다는 약정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야. 다 중도금 안 주면. 해제할 것도 없이 자동 무효가 된다는 약정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해보자. 저 앞으로 가서. 자, 무슨 얘기냐면 132쪽 가서 141조의 2항 봤더니 2항의 해제 조건 나오나? 그 147조의 2항 조문 2항 읽어본다. 시작. 거기다 밑줄 그어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해제 조건에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써놓고 해제와 구별 좀 해보라 그 말이야. 해제 조건과 해제와 구별. 해제와 구별.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해제 조건은 그냥 조건이라는 것이야. 조건 계약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100% 다 알 수는 없어. 또 내년에도 사람들이 있어야 돼. 계약을 해제하면 그때부터 소멸이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이야. 해제하면 처음부터. 근데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서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주마 했을 때 취득해버리면 취득한 때부터 증의 효력이 소멸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이야. 그 얘기야. 이게 비소다 그런 얘기야. 근데 둘이 약속에 의해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하기로 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네가 봐. 아버지가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이 미련한 놈이 한 5년 걸리면 안 되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5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아버지가 애통 터지지? 그래서 너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주기는 줘. 그런데요. 취득하면 처음부터 월세 얼마씩 내는 거야 돼. 처음부터 한 달에 지금 공짜 너 다른 사람 주면 그거 100만 원씩 받아 월세. 근데 네가 처음부터 20만 원씩 내야 돼? 할 수도 있어 없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기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야 빨리 따지. 그래서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소급효가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붙일 수도 있어 없어?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특약은 따른다. 특약은 다 유효. 다 유효인데 두 개만 무효요. 자, 이거 봐. 사기 취소 배제 특약. 그 다음에 기소 특약.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취소 배제 특약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이고 지금 배우는 기소 특약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효력이 없는 거야.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냥. 그럼 법규에 반할 것도 없어. 볼 가치가 없으니까 무효라는 거야. 다시. 기한 도래 후에 소급효 인정 특약. 기한에다가 소급효 인정 특약을 다 줘. 기소 특약. 그것은 유효 무효. 기소 특약은 무효. 사기 취소 배제 특약은 무효. 어디? 차고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 차고 취소 배제 특약 두 개만 무효니까 민법 총칙에서. 민법은 웬만하면 다 유효요. 민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약은 유효, 특약은 나오면 그 무효이다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괜히 어떤 학원 이 얘기하니까 광고해 주더라고. 민법에서 특약 나오면 100%가 다 99%가 유효요 이거. 근데 어디서만 무효냐면 다 임대차에서만 강행 규정이 있었잖아. 거기만 무효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유효다 해야 돼 일단. 특약만 나오면. 알아들어요? 어디 이제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매매 계약하면서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매매여 시방이 매매 계약 2항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어도 매매 계약서에 썼어.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매수인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서 달았어.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매매했어. 매매 유효요 무효요? 이것도 뭐 매수인이 불리하다 어떻고 따졌다가는 집안에 없는 놈들이야 그거. 다른데 매매에서는 전부 임의 규정이요. 그러니까 매매에 나오는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다. 그 말은
매매 계약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고, 내가 아까 우리는 계약을 배우는데 이 계약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민법이 적용되는 거 여기밖에 없다니까, 민법이. 점점 배워. 다 같이 계약은 다. 특히 다 특약은 유효이고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이때만 유효냐 뭐냐 주의하면 돼.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2항. 비용 상환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맞아 틀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비용 상환,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맞아 틀려. 맞지? 따른다. 비용은 유치권이고 어디서나 임시라고 하지 않았어. 비용은 언제 어디서나 임의 규정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어묵, 차차차, 지부 활동 그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니까 그 특약에 반한 것만 무효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너무 오래 걸려서 1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자, 해제 조건은 단순히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고 성취가 되면 무효여 소멸이야. 여러분들 계약을 불확정적 유효,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소멸이여 무효가 돼. 무효가 돼. 계약을 해제하면 무효여 소멸해버려. 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멸했으니까 여기는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원상회복이라는 거예요. 달라져 효력이. 다정 원상회복.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제시하는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원상회복 온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소멸하면 구별하려고 머릿속에 좀 들어가나? 근데 무효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선의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는 전부고 그래 여기는. 근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소급해 소멸하기 때문에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원상회복이야. 그러므로 소멸하나 무효가 되느냐는 효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멸한다. 무효가 된다. 전혀 달라 효력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돼. 아까 배우겠지만 계약을 불확정적 유효를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고. 그럼 무효를 다시 추인할 수도 있거든. 근데 계약을 해지하면 무효가 돼. 없어져 버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 돼버리는 거. 계약을 해지하면. 그거 달라. 다시 한번 해지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효로 했다고 했으면 이거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했겠지. 얼마나 쉽겠어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짜는 게. 다 같이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가 돼.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효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해버리면 이제 원상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의 선이냐 악이냐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이게. 나중에 그걸 또 배워.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해제 조건은 이제 먼저 해제 조건은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고 성취가 되면 다시 소멸. 불성취가 되면 불소멸이겠지. 해제 조건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래서 취득할 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는데 결혼했다잉? 장가 갔어. 자식도 하나 있다고. 근데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는데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성취가 돼? 불성취요? 그러니까 소멸하겠어? 소멸하지 않겠어? 근데 절대 안 소멸하고 아들 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지? 그럼 상속이 돼야지. 알아들었나? 깜짝 놀랄 일이야? 다시 한번 성취되면 소멸, 불성취, 불소멸. 이해됐지? 기한은 불도래라는 것 없어. 그냥 종기는 도래만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주마. 그럼 도래만 있으니까는 효력이 소멸해버리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이요 발생이요. 정지 조건은 발생.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해제 조건은
해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요? 소멸 이렇게 되잖아. 소멸. 정지 조건은 발생. 그거 구별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지 129페이지로 가봐. 페이지 129페이지에 여러분들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 쉬었다 합시다. 1시간 넘어가면 몸 못 되니까 쉬었다 해.